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서류 위주의 재외동포 비자 장사. 네, 서류를 위주해서 재외동포 비자 장사를 한 이러한 사건이 발각이 됐는데요. 네, 이 MBN에서 지금 보도를 했는데, 브로커 타깃 된 만능 입국 비자 F4 비자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 고려인 신분을 위주해서 재외동포 비자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인이다, 뭐 또 중국, 조선족이다, 이렇게 동포다 그러면은 이런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보면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월급이 10배가 많으니까 F4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각종 뭐 돈벌이도 하고 그런 취업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국제 택배로 배송해서 이 돈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허위 발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 비자 장사 사건들이. 근데 이게 이 브로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사들이 연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베트남의 한국 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이 국민일보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이때 이제 그 많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사가 돈을 주면은 비자를 발행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영사가 64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는데 53명이 불법 체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사 A씨를 기소를 했는데, 이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브로커들이 A씨에게 소개하고 브로커들에게 1,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들이 A씨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은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 그러니까 여행사, 그리고 영사, 브로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브로커들한테 뒤집어 씌울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서류 위조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비자를 발행할 때 그 영사들이, 대사관 영사관의 영사들이 이거를 걸러낼 수 있죠. 걸러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제가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 돈을 주면은 비자를 발행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자신들이 영상을 찍어놨다 그래요. 몰래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비자 발행이 안 되면은 그거를 다 폭로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꼈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사관에서도 제가 그 영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 법적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근데 그 영사가 이제 거의 협박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53명이 불법 체류했다. 이 한국인 영사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각종 비자들, 뭐 이런 다양한 비자들, 뭐 한국에 방문하는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가짜 비자들을 발행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나라 망신,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퇴임 직전 64명에게 2,800만 원 받아. 이게 이제 드러난 것만 2,800만 원이겠죠. 드러나지 않은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영사가 비자 장사를 하다니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여기는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 영사와 부영사가 돈을 받고 중국 동포들에게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가 줬다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또 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은 대사관에 보관된 백지 여권을 빼돌려 도피 중인 한국인들에게 여권을 위조해 주기까지 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해외에 그 대사관, 영사관 가면은 아, 참 이분들 해외 나와서 고생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은 야, 이게 해외니까 뭐 발각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한국인 영사 브로커 2명 구속 기소했다. 이런 사건들 터지죠. 또 이거 보세요.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를 했다. 1,000만 원 받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법무부의 밑에 외국인청이 있죠. 외국인청. 그래서 이 법무부가 하는 일이 외국인들 비자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르게끔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법무부 직원이 외국인 상대 27번 비자 장사 구속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네, 그래서 뇌물과 맞바꾼 양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청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죠. 근데 해외 나가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아,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구나. 또 국내에 와서 보니까 출입국 사무소, 이 출입국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법무부에서 비자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 직원하고 이 법무부 직원 하다가 나온 사람들,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영사들과 유착 비리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법무부 직원들과 유착 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선양 중국이죠. 총영사관 중국 직원 복마전 1,000여 명에다가 1,000여 명의 비자 장사. 그러니까 비자 장사에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를 굉장히 막 만듭니다. 이제 이 법무부에서 보면은 비자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이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행정사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이 비자 발급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권이 또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영사들한테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그 유학 비자를 받을 때도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준칙주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되면은 비자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준칙이 없고 그냥 재량이에요. 재량. 영사 재량이니까 그 영사가 그냥 결정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자 장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의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 갱신. 돈 받고 또 비자 갱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외국인 한 명이 계속 그 비자를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해외 나가면 그 비자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도 그렇게 돈 받고 브로커들이 전개하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민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비리의 소굴이 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